장바구니 물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트에 올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소비자들은 예전엔 할인 제품이 많아 구매하기 좋았는데 이젠 할인 품목도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예전처럼 살 여유가 없다 보니 구매 물품을 줄이는가 하면 유명 브랜드가 아닌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고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해 쇼핑 목록도 꼭 작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일반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할인 전문 매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할인 쿠폰을 이용해 식료품 구입 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매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나오는 수십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는 투굿, 투고는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는 인기 앱입니다. 이 앱은 지역의 식당, 카페 등과 연계해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회원이 픽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면서 음식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주는 착한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40만 개 이상의 음식이 폐기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립은 매주 전국 마트와 매장들의 할인 전단지를 제공해주는 앱으로 매장마다 다른 구매 품목의 가격을 손쉽게 비교해주고 구매 품목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서 장바구니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스카추원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식료품 비용을 절감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친구나 가족, 이웃과 함께 대량 구매하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파운드 고기를 사서 서너 가구가 나누면 서로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매 습관도 중요한데 평소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지 않고 버리는 식품들은 소량만 구매해 섭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서민들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현명한 쇼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리워드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슈퍼마켓 회원에 가입해 회원 할인 혜택을 받으며 가공된 포장 제품보단 완전 품목을 구입하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앞두고 주요 도시의 휘발유 값이 반짝 하락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오늘이 기름을 채울 가장 좋은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오늘 리터당 기름값이 1달러 96.9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도 2달러 14.9센트로 12센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광역 토론토는 토요일에 4센트, 일요일에 2센트 더 오르고 다음 주에는 2달러 10센트, 여름에는 2달러 15센트까지 치솟을 걸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도 토론토와 비슷해 토요일 4에서 5센트 정도 다시 오를 걸로 보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토론토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달러 30.2센트, 밴쿠버 지역은 1달러 55.6센트였으며 6월에는 토론토가 1달러 32.6센트, 밴쿠버는 1달러 61.1센트였습니다. 한편 빅토리아데이 연휴 기간 토론토는 내일은 기온이 높고 후덥지근하겠으나 모레와 월요일은 예년보다 쌀쌀하겠고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주말에는 1에서 3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밴쿠버는 연휴 기간 내내 화창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서 10대 사이클리스트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심코 스트릿과 웬트워스 스트릿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6세 소년이 대형 운송 트럭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더럼 지역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토론토 동부 에토비코에서는 골프 카트를 몰고 길을 건너던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세인트 조지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부딪힌 30대 카트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가 골프장 직원인지 골퍼인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토론토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경찰 당국은 빅토리아데이 연휴에 특히 사고가 급증한다며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1,665명이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새 20%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163명으로 3% 하락했습니다. 양성률도 9.1%로 2월 28일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낮아졌고 장기요양원과 양로원, 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도 줄었습니다. 조기 경보를 위해 진행 중인 하수검사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어 모든 지표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주에서는 2월 이후 새 변이인 BA2.20 감염 사례가 1000여 건에 달했으며 다만 아직까지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긴 했지만 지난 4주 동안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병원 입원 환자가 540명, 위중증 환자 수는 4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각각 9%씩 감소했습니다. 양성률도 지난주 10.6%에서 9.7%로 내려갔고 8일에서 14일 사이 모두 59명이 숨졌습니다. 퀘벡주는 입원 환자가 1,442명,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양성률이 19.9%로 높게 나온 알버타주는 오미크론 BA2 하위 변이로 인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1,000명 넘는 환자가 입원해 있지만 사망자 수는 5월 3일에서 9일 사이 70명에서 5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는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연방보건당국은 전국에서 BA2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는 있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전국의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희귀전염병 원숭이 2층에 감염된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은 퀘벡주가 국립미생물연구소에 맡긴 샘플 2건에서 원숭이 2층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캐나다에서 확인된 첫 확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원숭이 2층에 감염된 미국인 1명이 최근 퀘벡주 몬트리올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함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트리올 보건당국은 확진된 2건 이외에 의심 사례 20건을 조사 중이라며 주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인 남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이어 호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원숭이 2층 확진자 발생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연방경찰이 2인조 우편물 절도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홀 에비뉴 인근 콜리어 스트리트에 있는 주거 건물 2곳에 침입해 우체통 메인 패널을 열고 모든 우편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인조 남성 절도범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와 ZTE가 외국에 납품하는 장비에 인증 없이 망에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마련해 기밀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기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동맹들에게 중국 기업 장비 채택 금지를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도 앞서 이들을 배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모두 화웨이와 ZTE를 보이콧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 석방에 앙금이 남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카 노인회가 지난 수요일 시니어 45명과 함께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한송훈 총영사가 상원 빌딩 투어에선 연하마틴 상원 의원과 한인타운이 있는 윌로우데일의 알리 에사시 연방의원이 따뜻하게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카 노인회는 대면으로 진행된 마틴 상원 의원과의 대화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캐나다의 문화적 자긍심과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카 노인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오타와 방문을 계획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무산됐다가 2년 만에 행사를 치르게 된 노인회는 이날 연방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튤립 축제도 참관했습니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온타리오주 토론토 BMO 필드에서 캐나다 여자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2023년 7월 호주,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캐나다 여자 대표팀의 피파 세계 랭킹은 6위로 17인 한국보다 11계단 높고 1995년부터 7회 연속 여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내년 월드컵 참가도 유력한 강팀으로 앞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선 여자 축구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상대 전적에서 한국 여자 축구는 2013년 친선 대회 때 한 차례 승리한 이후 완패하며 1승 7패로 열세입니다.